서울의 밤은 차갑고 고요했다. 골목 어귀에서 새어나오는 가로등 불빛이 젖은 아스팔트 위에 반사되며 희미한 빛을 뿌렸다. 나는 김지훈, 26세의 평범한 회사원. 퇴근길에 늘 들르던 작은 카페로 발걸음을 옮겼다. 지훈아, 오늘 좀 어때? 술 한잔 할까? 그 목소리는 낯설지 않았다. 늘 그렇듯. 카페 문을 열자마자 나를 반기는 건 민이었다. 민. 본명은 응우엔 티엔 민. 베트남에서 온 유학생으로 이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서울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의 나이는 28세. 나보다 2살 많았지만 그를 보면 늘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이 느껴졌다. 민은 늘 웃으며 나를 맞이했다. 그의 미소는 마치 따뜻한 봄바람 같아서 하루 종일 쌓인 피로를 녹여주곤 했다. 오늘도 그는 카운터 뒤에서 커피를 내리며 나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오늘 좀 피곤해 보여. 내가 특별한 커피 만들어줄까? 그의 말투는 장난스러웠지만 눈빛은 진심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가 자리에 앉았다. 이 카페. 달빛 정원은 서울의 번화가에서 조금 벗어난 골목에 자리 잡고 있었다. 오래된 나무문과 빈티지한 인테리어가 어우러진 이곳은 나에게 작은 안식처였다. 민이 일하기 시작한 이후로는 더 자주 찾게 됐다. 그의 존재가 이곳을 더 따뜻하게 만들었다. 너 오늘 좀 조용하다. 민이 내 앞에 커피를 내려놓으며 물었다. 그의 갈색 눈동자는 마치 내 마음을 꿰뚫는 듯했다.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냥 회사에서 좀 정신없어서. 사실 그건 반만 진실이었다. 나를 짓누르는 건 회사 일이 아니라 내 안에서 점점 커져가는 혼란스러운 감정이었다. 민을 볼 때마다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다. 그건 단순한 우정 이상의 무언가였다. 민은 내 맞은편에 앉았다. 그럼 내가 기분 풀어줄까? 그는 맥주 한 병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거나 마셔. 내가 쏜다. 그의 장난스러운 말투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다. 하지만 그의 손이 내 손을 스치자 웃음은 순식간에 멈췄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민. 너 왜 이렇게 잘해주는 거야?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냥 네가 좋아서. 그 말은 마치 돌멩이처럼 내 가슴에 떨어졌다. 단순한 말이었지만 내 안의 벽을 흔들었다. 그날 밤 우리는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민은 베트남에서의 어린 시절, 가족, 그리고 한국에 오게 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때로는 슬픔이 묻어났다. 베트남에선 나 같은 사람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아.
그의 말에 나는 숨을 멈췄다. 나 같은 사람이라는 말 속에 숨겨진 의미를 나는 직감했다. 여기선 어때?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말했다. 여기도 쉽진 않지만 너 같은 사람을 만나면 좀 더 괜찮아져. 그의 눈빛이 나를 향했다. 그 순간 내 마음의 벽이 조금씩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다. 나는 민을 더 자주 만나게 됐다. 퇴근 후 카페에 들르는 건 일상이 되었고, 민은 늘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함께 영화를 보고, 한강변을 걷고, 늦은 밤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럴수록 내 안의 두려움도 커졌다. 나는 한국에서 나고 자란 평범한 남자였다. 가족, 친구, 사회, 모두가 나에게 정상이라는 틀을 강요했다. 하지만 민을 볼 때마다 그 틀은 점점 더 좁게 느껴졌다.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무엇일까? 민을 향한 내 감정은 단순한 호감일까? 아니면 그 이상일까? 어느 날, 민이 나를 한강공원으로 불렀다. 지훈, 오늘 좀 특별한 날이야.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떨리고 있었다. 나는 궁금한 마음으로 약속 장소에 나갔다. 한강변은 달빛 아래 잔잔히 빛났고, 민은 벤치에 앉아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왜 이렇게 신비롭게 굴어? 내가 웃으며 물었다. 그는 손에 든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이거. 나한테 소중한 거야. 너한테 주고 싶었어. 상자를 열어보니 작은 목재 펜던트가 들어있었다. 베트남 전통 문양이 새겨진 손으로 직접 깎은 듯한 펜던트였다. 이거. 내가 베트남에서 가져온 거야. 우리 가족이 준 거. 민의 목소리는 떨렸다. 너한테 주고 싶었어. 왜냐면 넌 나한테 정말 특별하거든. 그 순간 내 심장은 터질 듯 뛰었다. 민의 말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었다. 그건 그의 모든 용기와 진심이 담긴 말이었다.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여 있었다. 민.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내 안의 두려움이 나를 붙잡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손이 내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그리고 그 온기는 내 마음의 벽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지훈. 나도 무서워. 하지만 너랑 있으면 그 두려움이 좀 작아져. 민의 말에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나는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나도 너랑 있으면 세상이 좀 더 따뜻해. 그날 밤 한강변에서 우리는 서로를 향한 마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막 펼쳐지고 있었다. 민과 내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그날 밤 이후. 세상은 달라 보였다.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차갑고 바빴지만 민과 함께 걷는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부드럽게 느껴졌다. 우리는 자주 한강변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민은 자신의 꿈, 베트남으로 돌아가 카페를 열고 싶다는 소망을 들려주었다. 지훈, 언젠가 너도 우리 카페에 와서 커피 마셔줄 거지. 그의 말에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우리의 관계는 쉬운 길이 아니었다. 한국 사회는 여전히 보수적이었고 우리 같은 사랑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나는 민과 손을 잡고 거리를 걷고 싶었지만 주위의 시선이 두려웠다. 민은 그런 나를 이해하려 했지만 그의 눈에는 때때로 실망이 스쳐갔다. 지훈, 우리 그냥 우리로 있으면 안 될까? 어느 날 민이 물었다. 우리는 홍대 근처의 작은 공원에 앉아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무거웠다. 나도 알아. 한국에서 이런 관계가 쉽지 않다는 거. 하지만 난 너랑 그냥 행복하고 싶어. 나는 그의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다. 민은 베트남에서도 한국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숨겨야 했던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그는 나를 위해 용기를 냈다. 하지만 나는 아직 그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민, 나도 그러고 싶어. 진짜로. 하지만 가족이 알면? 친구들이 알면? 민은 내 손을 잡았다. 그럼 천천히 가자. 내가 기다릴게. 그의 따뜻한 손길에 나는 다시 한번 그의 진심을 느꼈다. 하지만 그 순간 멀리서 누군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고개를 돌리자 낯익은 얼굴이 보였다. 내 회사 동료 수연이었다. 수연은 나와 같은 팀에서 일하는 30세의 여성이었다. 그녀는 늘 밝고 사교적이었지만 보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녀가 우리를 보고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어딘가 어색했다. 지훈, 여기서 뭐해? 그녀가 다가오며 물었다. 나는 당황하며 민의 손을 놓았다. 그냥 친구랑 이야기하고 있었어. 나는 얼버무렸다. 민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수연은 민을 힐끗 보더니 말했다. 아, 그래. 그럼 나중에 회사에서 보자. 그녀가 떠난 뒤 민은 조용히 말했다. 지훈, 내가 너한테 부담이 되는 거야. 아니야. 민, 절대 아니야. 나는 급히 대답했지만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민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의 눈에는 상처가 스며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민을 사랑하지만
세상의 시선이 무서웠다. 가족에게, 특히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어머니는 전형적인 한국의 어머니로 내가 정상적인 삶을 살기를 바랐다. 민과의 관계를 알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상상조차 하기 두려웠다. 민은 그런 나를 위해 늘 한 발짝 물러서 주었다. 하지만 그럴수록 나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민은 나를 위해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있었다. 나는 그를 더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결심했다. 민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며칠 뒤, 나는 민을 다시 한강변으로 불렀다. 민, 나 진짜로 너랑 같이 있고 싶어. 무서워도 너랑 같이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민은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지훈, 고마워. 나도 너 믿어.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았다. 한강의 바람이 우리를 감쌌다. 하지만 그 순간, 내 핸드폰이 울렸다. 어머니였다. 지훈아, 이번 주말에 집에 와. 중요한 얘기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내 심장이 다시 쿵 내려앉았다. 어머니의 전화를 받은 후, 나는 불안에 휩싸였다. 어머니는 평소에도 단호한 성격이었지만, 이번에는 목소리에 묘한 긴장감이 묻어 있었다. 민은 내 표정을 읽고 조용히 물었다. 괜찮아. 지훈.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이미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주말. 나는 어머니가 사는 인천의 집으로 향했다. 민과 함께한 시간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의 미소, 따뜻한 손길, 그리고 나를 향한 진심.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어머니와의 대면 앞에서 흔들렸다. 어머니는 나를 거실로 불러 앉혔다. 지훈아, 너 요즘 좀 이상해. 어머니의 첫마디였다. 그녀는 50대 중반의 전형적인 한국 어머니였다. 늘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사회적 규범에 얽매인 사람이었다. 회사에서 무슨 일 있나? 아니면 다른 고민이 있는 거야.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아니에요. 엄마. 그냥 좀 바빠서. 하지만 어머니는 내 말을 끊었다. 지훈. 나도 알아. 너 최근에 자주 만나는 사람 있지?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나는 당황했다. 어떻게 아신 걸까? 수연이 어머니에게 무언가를 말했을까? 엄마. 그게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지훈. 너도 알잖아. 우리 집안은 평범하게 살아야 해. 네가 이상한 길로 가는 거 내가 용납 못해.
그녀의 말은 날카로운 칼처럼 내 가슴을 찔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민에게 전화했다. 민. 나 엄마한테 말 못했어. 내 목소리는 떨렸다. 민은 조용히 듣다가 말했다. 괜찮아. 지훈. 천천히 해도 돼. 나 여기 있을게. 그의 따뜻한 목소리는 나를 위로했지만 동시에 더 큰 죄책감을 안겼다. 며칠 뒤 민과 나는 다시 카페에서 만났다. 그는 평소처럼 밝게 웃었지만 나는 그의 눈에 깃든 슬픔을 놓치지 않았다. 지훈. 너 괜찮아? 그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그날 밤 우리는 카페를 나와 서울의 밤거리를 걸었다. 민은 내 손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뺐다. 민의 표정이 굳어졌다. 지훈. 내가 너한테 부담이 되는 거지.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아픔은 깊었다. 아니야. 민. 그냥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나는 솔직히 말했다. 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내가 너무 서둘렀나 봐. 그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 순간 내 안의 갈등이 폭발했다. 나는 민을 잃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세상의 시선, 가족의 기대, 그리고 내 안의 두려움이 나를 짓눌렀다. 나는 민을 끌어안았다. 민. 미안해. 나 진짜로 너 사랑해. 그냥 시간이 필요해. 민은 나를 마주 안으며 말했다. 나도 너 사랑해. 지훈. 기다릴게.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그 안에는 묘한 불안이 스며 있었다. 며칠 뒤 나는 회사에서 수영과 마주쳤다. 그녀는 나를 보며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어딘가 차가웠다. 지훈. 너 요즘 좀 바빠 보여. 그 친구랑 자주 만나. 그녀의 질문은 가볍게 들렸지만 그 속에 숨겨진 의도를 나는 느낄 수 있었다. 수연. 그건 내 사생활이야. 나는 단호히 말했다. 그녀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오. 미안. 그냥 궁금해서.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미묘했다. 나는 불안했다. 수연이 무언가를 퍼뜨릴까봐 두려웠다. 그날 밤 민에게 전화가 왔다. 지훈. 우리 좀 얘기해야 할 것 같아.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민의 목소리가 떨리는 전화를 받은 후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를 만나러 갔다.
우리는 늘 만나는 카페. 달빛 정원에서 만났다. 민은 평소와 달리 초조해 보였다. 그의 손은 커피잔을 쥐고 있었지만 잔이 살짝 떨리고 있었다. 민. 무슨 일이야?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뗐다. 지훈. 나, 회사에서 누가 너에 대해 물었어. 내 심장이 멎는 듯했다. 누가? 뭐라고 했어? 민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너 회사 동료. 수연인지 누군지가 카페로 왔었어. 나한테. 너랑 내가 어떤 사이냐고 물었어.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지훈. 나 무서워. 만약에 이게 너 회사에서 소문나면? 너 괜찮을까? 나는 숨을 멈췄다. 수연이 민에게까지 접근했다는 사실이 충격이었다. 민.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나는 그렇게 말했지만 내 안의 불안은 점점 커져갔다. 그날 밤 나는 수연에게 전화했다. 수연. 너 왜 민한테 그런 걸 물은 거야? 내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수연은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다. 지훈. 나 그냥 걱정돼서. 너 요즘 좀 이상해 보여. 혹시 이상한 길로 가는 거 아니야? 그녀의 말은 나를 화나게 했다. 수연. 내 사생활에 간섭하지 마. 민은 내 소중한 친구야. 나는 단호히 말했다. 하지만 수연은 웃으며 말했다. 친구. 지훈. 너 진짜로 그렇게 생각해? 그녀의 말은 마치 내 마음을 꿰뚫는 듯했다. 전화를 끊은 후 나는 혼란스러웠다. 민을 지키고 싶었지만 동시에 세상의 시선이 두려웠다. 나는 민에게 전화해 사과했다. 민. 미안해. 내가 더 단호했어야 했어. 민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지훈. 괜찮아. 우리 같이 이겨낼 수 있어. 그의 말은 나를 위로했지만 동시에 더 큰 책임감을 느끼게 했다. 며칠 뒤 나는 민과 함께 서울 타워에 갔다. 우리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며 서로의 손을 잡았다. 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은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다웠다. 지훈. 우리 여기서 약속하자. 민이 말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를 지키자. 나는 그의 손을 힘껏 잡았다. 약속해. 민. 그 순간 나는 정말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다. 다음 날 회사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동료들이 나를 힐끗힐끗 쳐다보았고
수연은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점심시간. 팀장님이 나를 따로 불렀다. 지훈. 너 요즘 좀 이상한 소문이 도는 거 알아?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무슨 소문이요? 팀장님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너랑 어떤 남자랑 너무 가까이 지낸다는 얘기가 있어. 회사 이미지 때문에라도 조심해야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다. 민과 나의 관계가 회사까지 퍼진 걸까? 나는 팀장님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다. 그날 밤 나는 민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다. 민. 회사에서 소문났어. 나 이제 어쩌지? 민은 나를 끌어안았다. 지훈. 내가 여기 있어. 우리 같이 이겨내자. 그의 따뜻한 품은 나를 위로했지만 나는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드는 기분이었다. 회사에서의 소문은 점점 더 퍼져갔다. 동료들의 시선은 날카로웠고 나는 점점 더 고립되는 기분이었다. 민은 나를 위로하려 했지만 그의 따뜻한 말조차 내 불안을 완전히 지우지 못했다. 나는 민과 함께 있는 시간이 행복했지만 그 행복은 점점 더 큰 두려움과 뒤섞였다. 어느 날 나는 어머니에게 다시 전화가 왔다. 지훈. 이번 주말에 집에 와. 가족끼리 얘기 좀 해야겠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더 단호했다.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인천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와 아버지가 거실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는 평소 말이 없는 분이었지만 이번에는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지훈. 앉아. 아버지가 말했다. 어머니가 먼저 입을 뗐다. 지훈. 너 요즘 그 베트남 남자랑 자주 만난다며? 도대체 무슨 사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숨을 멈췄다. 어떻게 아신 걸까? 수연이 어머니에게까지 연락한 걸까? 엄마. 아빠. 민은 그냥 제 친구예요. 나는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지훈. 우리 바보 아니야. 동네 사람들까지 너 얘기하고 있어. 너와 그 남자랑 이상한 관계 아니지? 그 말은 내 가슴을 찢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지훈. 너도 알잖아. 우리 집안은 평범하게 살아야 해. 네가 그러면 우리 얼굴이 뭐가 되겠어? 나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아빠. 저 민을 사랑해요. 그 말은 내 입에서 튀어나왔다. 어머니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 지훈. 너 정신 나간 거야.
그날 나는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했다. 어머니는 울었고 아버지는 고개를 돌렸다. 나는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눈물을 흘렸다. 민에게 전화하고 싶었지만 손이 떨려 전화기를 들 수 없었다. 민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카페에서 만난 그는 내 표정을 보고 모든 걸 알아챘다. 지훈. 무슨 일이야? 그는 나를 끌어안았다. 나는 그의 품에서 모든 걸 털어놓았다. 가족의 반대. 회사에서의 소문. 그리고 내 안의 두려움. 민은 조용히 내 말을 듣다가 말했다. 지훈. 나도 무서워. 하지만 너랑 같이 있다면 난 뭐든 할 수 있어. 그의 말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며칠 뒤 나는 회사에서 사표를 냈다. 더 이상 그 시선 속에서 버틸 수 없었다. 민은 나를 말렸지만 나는 단호했다. 민. 나 새로 시작하고 싶어. 너랑 같이. 민은 나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럼 우리 같이 새 시작해보자. 우리는 서울을 떠나 제주로 향했다. 민은 제주에서 작은 카페를 열고 싶다고 했고, 나는 그의 꿈을 함께 이루기로 했다. 제주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듯했다. 하지만 제주에 도착한 첫날, 나는 익명의 메시지를 받았다. 너희 같은 사람들은 어디서든 환영받지 못해. 그 메시지는 내 가슴을 다시 찔렀다. 제주에서의 새 시작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과 나는 작은 카페를 임대해 달빛 정원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가져왔다. 민은 커피를 내리고 나는 간단한 디저트를 만들며 하루하루를 채워갔다. 손님들은 많지 않았지만 우리를 응원해주는 몇몇 단골들이 생겼다. 하지만 익명의 메시지는 계속해서 날아왔다. 너희 같은 사람은 이 동네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서울로 돌아가. 메시지는 점점 더 악랄해졌다. 민은 나를 위해 태어난 척했지만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스며 있었다. 지훈. 우리 그냥 무시하자. 민이 말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민도 나만큼이나 무서워하고 있다는 걸. 어느 날, 카페에 낯선 남자가 찾아왔다. 그는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로 동네 주민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너희들, 여기서 계속 장사할 건가?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네. 저희 여기서 새로 시작하려고요. 내가 대답했다. 그는 비웃듯 말했다. 동네 사람들이 너희들 별로 안 좋아해.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그의 말이 떠난 후 민은 조용히 카운터를 정리했다. 지훈. 우리 괜찮을까? 그의 목소리는 작았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민.
우리가 같이 있으면 뭐든 괜찮아. 하지만 그날 밤, 카페 유리창에 붉은 페인트로 낙서가 되어 있었다. 나가. 그 한 글자는 우리의 희망을 짓밟았다. 나는 분노와 두려움으로 떨었다. 미는 나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지훈. 포기하지 마. 우리 같이 이겨내자. 며칠 뒤. 우리는 동네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모임을 열었다. 미는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히 털어놓았다. 베트남에서의 어려움, 한국에서의 외로움, 그리고 나와의 사랑. 그의 진심은 몇몇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한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너희들 그냥 행복하게 살아. 그게 제일 중요해. 그 모임 이후 낙서는 줄어들었고 카페에 오는 손님도 늘었다. 우리는 점점 더 동네에 녹아들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우리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민과 나는 매일 밤 서로를 안으며 약속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같이 있을 거야. 제주에서의 삶은 점점 안정되었다. 달빛 정원은 동네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장소가 되었고, 민과 나는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채워갔다. 하지만 내 안의 불안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가족과의 단절,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향한 차가운 시선들. 어느 날, 어머니에게서 오랜만에 전화가 왔다. 지훈. 나 제주로 갈게.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떨림이 느껴졌다. 나는 당황했다. 어머니가 제주까지 온다고. 어머니가 카페에 도착했을 때 민은 긴장한 얼굴로 커피를 내렸다. 어머니는 민을 바라보며 말했다. 너가 민이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어딘가 부드러웠다. 지훈. 나 많이 생각했어. 너 행복한 거. 그게 제일 중요해. 어머니의 말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미안해. 지훈. 내가 너무 무서웠어. 하지만 너희 둘 보면 진짜 사랑이 뭔지 알 것 같아. 미는 조용히 어머니에게 커피를 건넸다. 고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어머니는 민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 우리 지훈 잘 부탁해. 그날 우리는 셋이서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어머니는 민의 이야기를 들으며 미소를 지었다. 너희들 진짜 잘 어울려. 그 후 어머니는 자주 제주를 찾았다. 아버지도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우리의 카페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로 채워졌다. 민과 나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카페 옥상에 올라 달빛을 바라보았다.
지훈. 우리 여기까지 왔어. 민이 말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 너랑이라서 가능했어. 우리의 이야기는 완벽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사랑했고, 그 사랑으로 세상의 벽을 하나씩 무너뜨렸다.